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재천 신부입니다. 치빌타 가톨리카 포럼 또는 치빌타 가톨리카 공개 토론회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경위를 말씀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치빌타 가톨리카는 치빌타 문명이라는 뜻이랍니다. 가톨리카는 가톨릭 문명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해서 가톨릭 문명이라고 할까 하다가 본래의 뜻이 조금 비틀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원어대로 하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치빌타 가톨릭, 좀 낯설죠? 이제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애호를 해주시면 이 뜻이 그냥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잡지는 가톨릭 문명이 위기에 처한, 가톨릭 문화가 위기에 처한 185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태리에서 나왔는데요. 그때는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고 또 아동 노동, 또 부녀들의 노동, 또 노동 저임금 노동,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모순이 격화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선언도 그 무렵에 나오게 되고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시민사회를 어지럽히던 때입니다. 그때 가톨릭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본다면 어떤 가르침을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자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톨릭 잡지를 만들자 해서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와 같은 잡지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우리들의 이름으로 그냥 이 잡지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던 반면에 외국에서 나오는 이 잡지를 번역한다면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어느 잡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잡지는 교황청의 사전 승인을 얻고 매번 출판할 때마다 모든 글들을 교황청의 승인을 받고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되고 정통하고 안전한 그런 교리적인 문제도 없는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해서 내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서 그 중에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꼭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한편 이 잡지를 관심 있게 읽으실 만한 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 쓰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성인들, 특히 가톨릭의 지성인들이 한국 교회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는가? 본당에 나오신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적당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 출장을 간다, 한 두세 번 본당 미사를, 주일 미사를 빠지게 됐다, 그럴 경우에 갔다 오면 당연히 신자로서 성사 보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죠. 그런데 과연 꼭 그렇게만 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아주 열심한 분들이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소속감이라든지 내가 성당에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 하는 어떤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사리 냉담하기가 좋겠다,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국 교회 안에서 가톨릭 지성인들이 머물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마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씨가 마른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은 배가 고파서 성당에 오는 게 아닙니다. 꿈을 찾아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 왜 사는가를 물을 때 그 답을 줄 만한 곳을 찾아서 성당을 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좀 오늘날의 시대에 물음에 응답도 하고 꼭 답은 아니어도 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답은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나누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수녀님으로부터 신천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주교구에 이금재 신부님이 신천지 운동에 투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분이 와서 당신 수도회에 3일 동안 세미나를 해주셨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한테 아주 쇼킹하게 다가온 것은요, 거기도 우리처럼 뭐 교구가 있고 무슨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등포 조직에서 모임을 갖는다 하면 한 번에 7,000명이 모인답니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씨가 마른다고 걱정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신흥 종교운동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제가 가봤던 다른 데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회가 보화를 갖고 있다고 자부심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기도 해야 된다. 겸손한 모습으로 조금 이걸 풀어서 설명해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의 모임을 좀 가져보자 해서 작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어딘가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1년 됐습니다. 우리만 하지 말고 좀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른 지방의 교구에서도 이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뭐 2달에 한 번이든지 얼마 모여서 이렇게 논의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은가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전주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좋죠. 편안하고. 그런데 왜 전주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그럽시다 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보니까요, 윤지충 권상현의 고향이고 영성의 본고장이 아닙니까? 치명자산 성지가 딱 연결이 된 것도 그렇고, 김영수 신부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전주교구 평협과도 연결이 되고 아주 원래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발표를 하실 텐데요, 둘의 이야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삼천동 성당에 우리 한상갑 회장님 둘회가 있고 거기에 각 사목회장이 있다네요. 그 사목회장이 1인 체제가 아니라 7개의 둘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주교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지방 분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직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럽시다 하고 전주에 오기로 했는데 이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전주에서도 치빌타 가톨리카 포럼이 하나 결성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전주 신부님들을 뵐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170, 80명 되시는 분들 제가 이 모임을 홍보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기왕에 본당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요. 냉담 중인 분들, 이러저러한 사유로 냉담 중인 분들은 이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 하고 권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성당을 쉬고 계실 수도 있지만요, 정말 뜻이 맞는 여기다 싶은 분들은 함께 이 모임에 힘을 좀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치빌다 가톨리카 공개 토론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한병성 회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참예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9시쯤에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역시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잡더라고. 오자마자 저는 선물을 2권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수 신부님이 책 하나는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희의 옥중편지, 서울대학의 정병설 교수님이 서울대 교재로 쓰신 책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치빌타 카톨리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2권을 받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옥중편지 이 서문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부러 천주교의 측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접촉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의 시각을 유지하겠다는 내 생각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다. 조선시대 문학 전공자로서 조선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형을 보았다. 현세를 넘어서서 천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람, 이 새로운 인간형에 대해 교회는 주목하지 않았고 교회 밖은 무관심했다. 이런 서론이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 이런 엄청난 강한 힐책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그리는 이 성지에서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 치빌타 카톨리카 포럼이 이런 모임을 저희 전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포럼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 연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아까 우리 정재천 신부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기회를 가졌던 것이 참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 포럼을 주재해 주신 치빌타 카톨리카 회원님들과 또 정재천 신부님께 전주교구 평신도 단체 전체와 또 신자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자매님께서 치빌타가 무슨 뜻인지 하고 이렇게 혼잣말 좀 해주셨어요. 치빌타가 무슨 뜻인지 이제 정치민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셨죠. 예, 저희가 예수에서 치빌타 가톨리카라고 하는 잡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포럼이 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첫 번째 포럼 시작한 게
작년 4월 29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1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6차례 포럼을 했고 이번 7번째에 이제 공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포럼은 우리 한국 가톨릭의 정신적인 본류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서학의 연원을 찾아서라는 걸로 서학을 탐구하면서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했고, 요즘 이제 교회의 권위가 많이 좀 이제 위협을 받는 이런 때에 그러면 바람직한 교회의 권위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리더십,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님의 리더십,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띄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마지막으로 한 포럼이 오경환 신부님을 모시고 한국 교회의 위기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들을 발견하게 된 것들은 이제 양적 성장은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발견하면서 또 성직자와 교회의 권위,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뭔가 오해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탐구해봐야 되겠나,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주제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길을 묻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자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염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포럼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운데에서 이제는 교회가 건물이나 어떤 제도로서 이해하는 교회가 아닌 공의회가 얘기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여기에 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성염 선생님이 시간에 많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성당에 머물지 말자, 사회로 나가자, 그다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자,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증거하는 불리움을 받은 평신도들의 소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발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직자들은 이제 교회의 직무를 위해서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이런 성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올바른 관계가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토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포럼을 하게 된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평신도들이 각 세상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데, 평신도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활동 내지는 삶, 이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자, 경청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나누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공개 포럼을 준비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조 발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신도로서 사도직 삶을 살고 있는 한 네 분들의 분야에서 말씀을 좀 나눠 주실 거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과별로 좀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한 내용들을 저희가 또 나누고, 이런 과정으로 이번 토론회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계획은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그냥 조그마한 한 포럼을, 현재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숫자는 한 22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럼이 지역으로도 조금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 해서 전주에서 이제 다음에는 또 이런 포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7월에 어떤 제도 교회로서 교회에서의 그러면은 이 한국 교회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모시고 또 토론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은 교회 바깥에서 한국 교회를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또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평신도 신년이 또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고 11월에 저희가 또 이러한 공개 포럼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공개 포럼을 아주 이렇게 전주 성지에서 침양산 성지에서 할 수 있게 된 게 참으로 뜻깊고 주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저희 그 포럼이 걸어온 길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기조발제로서 대전 가톨릭대학교의 곽승용 신부님께서 그 평신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조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